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요, 연봉에 대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이력 썼을 때 희망 연봉을 적으라는 칸이 있어요. 사실 신입사원분들 같은 경우에는 희망 연봉을 쓰라고 요구하는 데가 많지는 않으실 거긴 해요. 왜냐면 그래서 이제 취준생분들, 그 다음에 경력직분들 나눠서 얘기를 해볼게요. 우선 신입사원분들 같은 경우에는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연봉이 어느 정도 알려져 있는 편이어서 괜찮은데, 중소기업이라든지 아니면 스타트업이라든지 그런 경우에는 대략적인 연봉 범위는 물어보시는 게 좋아요. 최대한 회사에 물어보지 않고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좋겠지만, 만약에 모르셨을 경우에는 면접을 가기 전, 그게 어렵다면 면접을 갔다 와서 합격을 하고 나서는 어느 정도의 연봉 범위가 있는지는 아는 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다들 첫 직장이 중요하다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사실 거기에 포함된 거는 첫 연봉도 중요하다라는 거거든요. 저도 맞다고 하고 싶지 않지만 사실이 그렇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연봉이 어느 정도로 형성이 되느냐에 따라서 첫 연봉이 그 다음 회사로 혹시 이직을 했을 때 연봉 협상에 대한 그 금액 단위가 조금 달라질 수는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첫 연봉이 중요하긴 해요. 근데 그게 절대적으로 얼마 넘어야 돼, 이렇게 중요하다기보다 내가 그 연봉으로 생활을 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직무나 스킬마다 연봉 범위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도 어쨌든 사전에 어느 정도는 인지를 하고 가셔야지. 터무니없게 낮은 연봉을 말씀을 하셨을 때는 회사 측에서 그거는 너무 억울하잖아요. 그런 거에서 어쨌든 정보를 조금 가지고 계셔야 된다는 거, 첫 번째. 연봉에 대한 대략적인 내가 지원하려는 회사나 업계에 대한 연봉 범위, 초임 연봉의 정보를 대략적으로는 아셔야 된다. 근데 두 번째는 입사를 하기 전에는 무조건 연봉을 알아야 된다. 은근히 입사하시고 나서도 연봉을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런 거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았거든요. 꽤 있었거든요. 일을 하고 막 한 열흘 지났는데 연봉을 알게 됐는데, 아니면 첫 월급이 나왔는데 연봉을 알게 됐다든지 이런 경우도 있어서 저 놀랬거든요. 연봉은 정말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입사원분들은 또 특히 경험이 많이 없으시니까 이거를 물어봐도 되지, 왜 말을 안 해주시지, 계약서를 왜 안 쓰지. 계약서는 사실 그 전에 써야 되거나 그 당일에는 써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계약서를 쓰지 않더라도 대략적인 연봉은 회사에서 알려줘야 되는 게 의무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기대한 수준보다 내가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정도보다 너무 낮다면 내가 이 회사에 어쨌든 다닐 의미가 크진 않은 거잖아요. 다만 내가 이쪽에 경험을 쌓고 싶다든지, 이 정도는 원래 알고 있었다든지 그럴 경우는 상관없지만, 그런 게 아닐 경우에는 연봉을 낮게 받는 거는 미리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본인이. 그거를 안 알려주는 회사는 이상한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입사원분들한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입사 전에는 연봉을 알아야 된다는 거. 나중에 막 회사 그만두고 싶다 생각이 드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연봉 수준이 안 맞을 때, 그럴 때가 있거든요. 한 몇 달 생활을 해보면 내가 이걸로는 어쩌하다, 그러니까 아예 생활이 안 된다, 이런 연봉을 받고 회사를 다닐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당연히 권리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도 첫 회사에서 들어갔을 때 왜 그랬는지는 모르겠는데, 저도 그냥 경험도 없고 그러니까 원래 연봉 말 안 해주는 건가 보다, 그런 생각을 못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약간 후회가 되는 게 있죠. 입사를 딱 했는데 저랑 같이 들어오신 분이 계셨거든요. 근데 그냥 계약서에 금액이 안 써있고 얼마 정도를 생각하고 있냐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만약에 뭘 알았으면 오히려 더 말을 못했을 텐데, 잘 모르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 이 정도는 받아야 되지 않나 라고 생각했던 금액을 말했어요. 근데 이제 나중에 들어보니까 저랑 같이 입사하셨던 분께서는 놀랬다고 하더라고요. 생각보다 높게 말해가지고. 제가 말한 게 회사에서 용인할 수 있는 범위였겠죠. 어쨌든 저는 그거를 바로 계약서에 반영을 해서 직장을 다녔거든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약간 왜 그랬나 싶은 거죠. 그 전에 먼저 물어볼 걸,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회사를 다니는 게 돈을 아예 생각을 안 하고 갈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필요하시다면, 너무 궁금하다면 당연히 물어봐야 되고, 입사 전에는 알아야 되는 게 중요할 것 같다는 게 제 생각이고요. 경력직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력서마다 쓰라고 하잖아요, 희망연봉을. 첫 번째로 내가 너무 가고 싶은 회사거나 가고 싶은 직무일 경우에는
연봉을 무조건 높이는 거는 조금 위험할 수 있죠. 업계마다 형성된 연봉 테이블이 있으니까 그런 거를 좀 먼저 알아보시고 희망 연봉을 기재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냥 그렇지 않고 일반적으로 동일 업무나 뭐 동일 포지션으로 간다고 하셨을 때는 사실은 올리는 게 좋죠. 더 낮춰서 갈 이유는 없잖아요. 이직을 함에 있어서. 물론 이제 뭐 워라밸이라든지 아니면 개인적으로 회사에 대한 여러 문제들이 있어서 옮기실 때는 또 이직을 하면 올리는 게 좋은 거잖아요. 우선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어떻게 하냐면, 연봉을 너무 내가 원하는 거다 이럴 때는 그냥 지금 연봉 수준이나 아니면 조금 낮춰서 몇 개 레인지를 써요. 얼마에서 얼마 정도로 이렇게 써요. 근데 내가 조금 동일 직무고 내가 비슷한 업계로 이직을 하고 좀 높여서 쓰는 편이거든요. 그게 만약에 회사에서 정해놓은 예산에서 벗어난다면 하면 회사에서 협상을 할 수 있겠죠. 그런 부분을 사전에 조율을 할 수 있는 거니까. 근데 만약에 꼭 필수가 아니다 그럴 때는 추후 협상, 회사 내규에 따름이라고는 쓰는 편이에요. 모험을 해보고 싶다, 한번 크게 올려보고 싶다 이럴 때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당장 너무 이직이 절실하고 이러지 않을 때 한번 써볼 수 있죠. 저는 운이 좀 좋아서 첫 번째 회사에서 두 번째 회사로 이직할 때 연봉이 많이 올랐어요. 근데 그거는 제가 뭘 잘해서 전혀 아니고 아예 다른 업계로 이직을 한 것도 있고, 연봉 테이블이 아예 다르게 설정이 돼 있어서 신입사원임에도 불구하고 연봉의 차이가 첫 번째 회사랑 두 번째 회사가 많이 났어요. 그렇게 해서 올려갔다 보니까 두 번째에서 세 번째 회사 갔을 때 어느 정도 그 수준을 유지는 할 수 있었죠. 첫 번째 연봉이 중요하다는 게 그런 것 때문에 나온 거예요. 회사 입장에서는 예전 연봉을 참고해서 지금 연봉을 정하는 것도 또 당연하니까. 그리고 제가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게, 최종 연봉을 적을 때 거짓말은 하시면 안 돼요. 이렇게 성과급이나 뭐 식대나 이런 것들이 뭐 불포함이어서 금액이 차이가 나는 건 어쩔 수 없지만, 회사의 경우에서는 직전 연봉 대비로 연봉을 책정하려고 할 때 나중에 원천징수 영수증이나 갑근세 뭐 이런 것들 증명서를 떼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데는 급여 통장에 월급 내역 그런 것도 보내달라고 하는 데도 있었거든요. 다 서류상 있는 거기 때문에 절대 속이시면 안 되고, 그리고 최종 면접이나 이럴 때 가서 물어보는 편이에요. 아니면 회사 측에서도 먼저 말할 때도 있어요. 어느 정도인데 확실히 지원 의사를 말해달라 이럴 때는 저도 확실히 피력을 하려고 노력하는 편입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이니까 너무 소심해지지도 말고 또 너무 무모하지도 말고 정리를 하자면, 신입사원분들은 출근 전에는 연봉을 꼭 알아야 된다는 거. 이직하시는 분들은 업계가 다르거나 직무가 다를 경우에는 마음을 열고 연봉을 조절하시고, 동일 직무나 동일 산업으로 이직을 하실 때에는 좀 높이는 방향으로 그런 식으로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날게요.